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중국의 비밀 경찰서는 중식당. 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 방송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식당들, 이러한 것들이 정보 수집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현실화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강남의 중국 음식점 식당 아니라 중국이 만든 비밀 경찰서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해외 경험을 하다 보면은 알 수 있는 건데 중국이 한국에 만든 비밀 경찰서의 거점 서울에 있는 그 중국 음식점인 듯. 네, 적자에도 강남서 계속 영업을 하고 네, 영업 임시 중단도 석연찮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적자 속에서도 계속 6년 동안 영업을 하고 있는 점이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고 비밀경찰서가 세계적으로 논란이 된 후에 실내 공사를 하겠다며 내년 초 영업을 임시 중단한다라는 것도 석연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얘기를 했냐면은 그 정보부대, 네, 정보부대에서 근무했다라는 사람, 네, 뭐 제가 사실인지 뭐 확인은 안 해봤지만 정보부대에서 근무했다라는 사람이 또 그 동료하고 같이 이 동남아에서 북한 식당으로 저를 데려간 거예요. 북한 식당.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해외 북한 식당 종업원 손님 상대로 정보 수집 보고 의무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네, 그래서 이 북한 식당에 데려갔는데 이 북한 식당에서 그 TV 그 CCTV가 카메라가 이게 사방에 쫙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좀 감시하는 느낌을 받았고 종업원들이 굉장히 친근하게 말을 걸어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그냥 그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미모가 뛰어나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다 합니다. 이 정보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저에 대해서 왜 그런지 저에 대해서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그 고향 소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검색 좀 하겠다고. 근데 이제 너무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방에 CCTV가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이런 행동을 할까? 근데 이제 그 CCTV를 이렇게 확대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가지고 제 이렇게 핸드폰을 막 찾아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 대한 호칭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갔을 때는 뭐, 뭐 기자님이라고 그러고 제가 이제 어떤 그 인터넷 신문사에 이제 운영했던 적이 있으니까 뭐 기자님이라 그러고 또 다음에는 뭐 또 교수님이라 그러고 뭐 자기들도 그냥 이렇게 계속 그 저에 대한 호칭을 바꾸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제 생각에는 제 그 SNS를 들여다보고 저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이들이 여기 보면은 해외 북한 식당 남한 손님 대상 정보 수집을 했다 그러죠. 네. 북한 해외 식당 전 종업원 한국 손님이 60에서 80% 정보 수집 의무적으로 했다. 네, 이게 정보원들이다라는 거예요, 정보원들.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 때 식당들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로 드러난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해외 활동을 할 때 보면은 제가 이제 그 대학교 안에 이제 제 사무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대학교의 기숙사 이 촌이라 그럴까요? 네, 기숙사 마을 쪽에 제 이제 사무실이 있었는데 거기 중국 식당이 있었어요. 중국 식당. 근데 손님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의문을 품었습니다. 저기서 도대체 뭘 할까? 이 사람들이 마약을 제조하나? 손님이 거의 없는데 왜 저걸 운영하고 있지? 네, 그래갖고 한 번은 저희 그 집에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그쪽에 CCTV를 좀 확인할 수 있는지 그걸 부탁하려고 이제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당연히 이 사람들이 뭐 그 나라 언어를 좀 할 줄 알겠지 하고 그 나라 언어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전혀 언어가 통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협조를 안 해주더라고요. CCTV를 우리 집 쪽에서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달려간 것 같은데 그걸 좀 확인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랬는데 전혀 그 협조를 안 해줘요.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항상 그 문이 이렇게 닫혀 있고 그리고 식사할 때도 보면은 저 안쪽에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식사하는 모습들. 그래서 그런 게 결국에는 그 유학생들을 향한 정보 수집이라든지 조사, 감시 이러한 대상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제 그 유학생들이 중국 유학생들이 이제 있으니까 그 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공산당원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과 이렇게 수시로 회의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가끔 보면은 저 안쪽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면서 그렇게 오픈된 식당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그런 모습이 좀 의심이 됐다.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 북한의 이 해외 경찰서가 이 비밀 경찰서가 이게 식당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신문에 12월 23일 오늘 신문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강남 중국 음식점이 식당 아니라 중국이 만든 비밀 경찰서다. 이게 아이뉴스 24에도 나왔고 그리고 여기에도 지금 나왔는데 위키트리에도 나왔고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조선일보에도 단독으로 나왔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해외 나가서 활동해 본 사람들은 그 북한 식당들이 이 정보 수집을 하고 있다. 공작원들, 정보원들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한국 사람들이 그냥 뭐 좀 신기하죠. 북한 식당이다 그러니까 신기해서 가기도 하고 또 북한 사람들이 친근하게 대화를 해주고 또 미녀들이 막 공연도 하고 그러니까 공연도 아주 수준급으로 하니까 많이 가거든요. 한국인들이. 그래서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이러한 정보 수집이라는 이러한 위험성이 깔려 있다. 그래서 한국에도 이렇게 비밀 경찰서다 하는데 뭐 이거는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중국인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에 보면은 이런 식당들이 있어요. 중국 식당이 있는데 좀 이상한 거는 이 중국 식당에 사진들을 이렇게 걸어놨어요. 중국의 그 공산당 지도자들 사진들을 걸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좀 뭔가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가 외국인 투표권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외국인 투표권의 대상자들이 대부분이 중국인이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외국인 투표권을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 일본이나 미국도 외국인 투표권을 시행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